이거 굉장히 제가 풀지 못할 숙제. 왜 세월호에서 문서 한 장 나왔잖아요. 문서 하나 나왔는데 100가지 체크리스트예요. 근데 체크 항목이 되게 골 때려요. 재떨이 위치도 막 체크하고. 보시면 국정원과 이 세월호 관련해서 몇 가지 뉴스가 단발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사고가 나면 세월호는 국정원에 최우선 보고하게 돼 있다. 매뉴얼에 보면 세월호에. 그래서 제주지부하고 인천지부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어요. 가장 먼저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다른 동급의 배들도 보고하게 돼 있냐? 없어요. 국내 2,000톤급 이상의 그 내항 정유선 중에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는 배는 한 대도 없어요. 세월호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 이상하지. 졸라게. 오하마라도 똑같은 배인데 국정원을 보고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이 배만 그래요. 이 배만. 굉장히 예외적인데 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호에서 노트북을 하나 꺼냈는데 노트북을 복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서가 하나 나온 거예요.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서가 2013년 2월 27일자 작성된 문서가 거기 보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재떨이 위치 선정 이걸 왜 국정원이 지적해? 그 다음에 뭐 데코 타일이 어떻다느니 유리창을 보수하라느니 천정 칸막이 도색 작업 왠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중간 페이지 보면은 휴가 계획서를 내라느니 소형품 사용 현황 제출해라. 그 다음에 작업수당 보고하라. 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 문서는 그 오딧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서 갑이 뭔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무슨 장비를 도입한다든가 뭐 이런 납품을 받을 때 협력업체 이제 쫙 모아놓고 가가지고 이 감사 체크리스트죠. 아주 상세한 체크리스트 들고 다니면서 막 지적을 합니다. 오딧? 오딧. 감사. 오딧 체크리스트. 막 지적을 해요. 그러면 거기 협력업체들이 이제 딱 받아 적어. 받아 적고 나서 나중에 갑한테 결과 보고를 하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오딧 체크리스트 같다는 거지, 이게. 전형적인. 그쵸? 형식도 그렇거니와 특히 이 휴가비, 선용품은 뭐냐면 저도 찾아봤는데 몰라서 관세법에 이게 있더라고. 배에서 사용되는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뭐 수리 예비용품, 부속품, 집기 등등등 배에서 소모되는 용품들이 있죠. 이거는 배에 실을 때 이거는 배에서 사용해서 없어지는 물건들입니다 하고 그 무관세를 받기 위해서 신고한대요. 미리. 왜냐면 배가 싣고 뭐 딴 데 왔다 갔다 할 때 너 이거 수출하는 건지 뭔지 뭐 관세를 매겨야 될지 아닐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를 먹이지 않는 용품으로 미리 신고를 하는데 그걸 소용품이라 하는데 이거를 보고하라는 거야. 소모품은 뭘 쓰냐 이거지. 소모품 현황. 그 다음에 수당. 작업수당. 이건 갑이 돈을 쓸 때 얘기거든요, 이게. 안 그래요? 이 돈이 갑한테서 나갈 때나 이런 걸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이걸 체크해? 그래서 이제 제가 지지난 시간에 퀴즈를 냈죠. 이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나는, 당대 소설가로서도 잘 안 그려진다. 이런 쪽 소설을 잘 쓸 때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왜 이해가 잘 안 가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한 관계라고 치면, 이 배를 그러면 계속 써야지. 왜 쓰다가 팔려고 그러냐고. 팔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 배가 무슨 외항선이 아니잖아요. 무슨 밀수를 한다든가 무슨 뭐 불법 무기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소설을 쓰려고 해도 제주도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노선은 정해져 있고. 특별히 화랑도가 그렇게 높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생상이 잘 안 돼요. 소설을 쓰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찾아봤어요. 해외 사례. 해외 사례, 이게 원래 이제 이런 거의 원조는 CIA 아니겠습니까? CIA의 이런 거를 이제, 비즈니스 프론트라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그 앞에 뭔가 회사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걸 비즈니스 프론트라고 부르는데,
그 가장 유명한 사례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사이공 월남 패망 때 사이공을 탈출하는 미국에서는 유명한 사진인데 대통령궁이죠 이게. 이건 아니고 예. 이게 이렇게 보도됐었어요. 여기가 미 대사관이고 사이공 패망하는 날 미 대사관 직원들이 헬기를 타고 탈출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보도가 됐었던 어떤 사진이에요. 유명한 사진인데 이게 1975년 4월 29일입니다. 이게 지하롱 스트리트 22번가에 있는 피트먼 아파트. 네, 근데 실제로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제 얘기했는데 나중에 휴 파네스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 빌딩이 CIA 빌딩이었다. 미국의? 네. 사이공에 있었던 CIA 빌딩에서 CIA의 간부들이 탈출한 장면이다. 라고 나중에 설명을 해요. 자기가 분명히 당시 UPI 특파원이었는데 당시 그렇게 설명을 붙여서 보냈는데 보도는 그렇게 안 나가고 대사관으로 나갔대요. 그렇게 나중에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 뉴욕타임즈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하고 상징적인 사건이 됐어요. 패망의 상징적인 사건. 당시 동영상도 남아 있어요. 여기까지만 동영상에 남아있는데 요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가 없어요. 요 다음 장면을 그 기자가 또 찍었어요. 요렇게 날아가 버렸다. 이 헬기는 12명을 싣고 날아갔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헬기가 돌아갈까봐 다들 기다렸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 기자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요게 그래서 결국은 CIA 건물이라는 건 이미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탈출했던 사람이 CIA 간부였고, 요 헬기가 에어 아메리카라고 하는 항공사의 헬기예요. 이 헬기입니다. 에어 아메리카라고 써있죠, 여기. 이 에어 아메리카가 비즈니스 프론트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CIA의 위장회사였다는 거죠. 에어 아메리카가 했던 일들은, 물자를 공급하거나, 비밀 작전을 하거나 요인을 후송하거나 파일럿이 떨어지면 가서 구출하거나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마약 수송도 했다. 마약은 왜요? 마약 수송. 이게 이제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의 국민당 장개석을 지지하기 위해서 CIA가 국민당이 중국 버마의 마약을 태국으로 밀수할 때 그 군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당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약 밀매를 할 때 도움을 줬다. 그 마약 밀매를 이 비행기를 통해서 하도록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또는 라오스에서는 헤로인을 자기들이 싣고 병사의 관에 마약을 싣고 들어오기도 했다. 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에어 아메리카라는 영화에도 나왔었어요. 멜 깁슨 주연에. 실제 이렇게 회사를 세워서 현지인을 고용하고 헬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실제 전기 노선도 운영하고 이런 사무실도 있고 이렇게 에어 아메리카 노선도 운영을 하는데 비밀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어 아메리카가 쓰여졌고 이 에어 아메리카는 나중에 이제 밝혀졌어요. CIA가 소유했던 비즈니스 프론트라고. 그런 CIA는 기술, 무역, 종교, 선박, 미디어 분야에 이런 위장회사가 많다. 라는 책들과 주장과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지 않을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도 왜 국정원 직원들은 명함에 회사라고 하죠. 아니 보통 이제 자기 직장을 회사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명함에 보면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혀 있는 경우는 이제 자기가 국정원이라고 거의 밝히는 경우고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뭐 옛날 얘기긴 한데 뭐 무슨 상사, 무슨 무역 뭐 이런 거 많이 써 있어요. 많이 되고 또는 자기들끼리는 회사라고 부르죠. 그냥 회사라고 부르죠. CIA도 더 컴퍼니라고 불러요, 자기들을. 더 컴퍼니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세월호도 혹시 비즈니스 프론트가 아닐까? 프론트 비즈니스. 비즈니스 프론트 뭐 그렇게 부르던데. 여기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또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계속 유지하거나 뭐 외양선이거나 뭐였어야 되잖아요. 소설을 마치지 못하고 여기까지밖에는 출원을 못하겠고 왜냐하면 명백히 뭔가 가불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추론되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그리지 못하겠다. 여기서부터 다시 2차 소설을 받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퀴즈를 풀고 소설을 공모를 했던 건가요, 그동안? 공모를 했어. 아. 공모를 해서 받았는데 수상작은? 수상자는 없어요. 이런 발상을 했던 분도 몇 분 있고 어떤 분은 뭐 국정원의 선상 파티를 위하여 마련할 배일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제일 재밌었던 것은 유씨 일가가 국정원 원장이다. 뭐 이런. 밤의 원장, 뭐 이런 거. 네. 하여튼, 여기까지 저희 소설은 끝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을 하다가 막혔어요. 더 위험한 추론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한테 보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잡혀가세요.